그런데 민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 책임을 오동훈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을 고발했습니다.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습니다.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 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실제로 직무유기 그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권한대행을 고발하겠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탄핵의 전초전 성격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사실 이 조항을 몰랐는데 공수처법을 보니까 예. 이 대통령은 공수처의 어떤 일체 행위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님. 본인들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만들어놨고 지금 최상목 대행한테 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공수처도 지금 최 대행한테 뭔가 경호처에다가 지시를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지금 최 대행이 이 관련된 사건에 개입하는 순간 지금 공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최 대행이 이걸 모를까요? 알고 지금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마음이 급한 거죠. 빨리 뭔가 좀 이 사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고발한다고 그러는데 뭘 갖고 고발하죠? 직무유기라고 그러는데 직무유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버젓이 공처법 보면 대통령이 못 개입하도록 그렇게 딱 규정해놨는데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지금 자신들이 버젓이 만들어놓은 법을 가지고 지금 최상목 대행한테 지금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현정 의원님,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공수처법도 이렇고 본인이 한남동 관저 문 열어줘라, 경호처 빠져라 마라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 머릿속에도 오늘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들어야 된다. 정치 현안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본인의 어쨌든 주 전공이 경제이기 때문에 국정안정, 경제 챙기기에 매진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네, 저도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 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게 본인이 맡은 기간 동안만큼은 경제가 흔들리지 않게끔 만드는 거. 그건 아마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F4 회의라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등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예. 아마 거기서 결국 이게 정치적 논쟁에 여기 개입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좀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소추위원장이 사용하라고 그러고 지금 뭐 거의 우리가 생각할 정도 없을 정도로 황당한 반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최 대행이 개입하게 되면 얼마나 더 혼란스럽겠습니까? 어쨌건 최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예. 무한사고 그 수습,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 튼튼하게 하는 것들, 우리 안보 튼튼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에도 정말 역부족입니다. 예. 아마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야 된다. 일선 정치와는 일단 뭐 의도적이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리를 두고 일단 국정안정 경제 챙기기에 몰두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도 읽히죠.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하는 게 뭐 야당의 조급함 때문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조급함 때문 아니냐 이런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잘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본인 재판이나 잘 받아라. 이제 책임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묻겠다. 체포 실패에 대한 것. 김진욱 대변인 고발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뭔가 민주당 눈에 또 마음에 안 들면 탄핵까지 염두에 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 앵커께서 표현하신 중에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이라는 표현은 저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하거나 또는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 살리는데 최선을 예. 다하겠다고. 지금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뭐 세계의 다른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12상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그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키겠느냐?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인데 예. 그것을 정치다, 뭐 정쟁이다 이런 식으로 제껴놓고 과연 경제 회복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빠르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첩경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최상목 그 권한대행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전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아무리 민주당에 밉보이더라도 정말 할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탄핵할 이유 없겠죠.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게도 역사에게도 그 바른 평가를 받는 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준일 대표님 제 질문에 반문을 하셔서 저도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수처법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래저래 할 수 없는데 마치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감싸다가 두둔하다가 체포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으면 직무유기로 그것 자체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조치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 방금 지금 앵커 뒤로 자막이 나가 있으니까 보시면 공수처법 제3조 3항을 가지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저것을 정상적인 진짜로 초등학교 이상의 그 학력만 있어도 예. 문해력에서 보면 저 공수처법 제3조 3항의 의미를 알 거예요. 저게 왜 나왔습니까?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공수처의 독립성에 침해를 하지 마라라는 취지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게 지금 대통령이 이런 내란 사태에 지금 피의자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고 알겠습니다. 무슨 그것에 말씀인지. 방탄으로 예. 경호처를 세우고 있다면 그 경호처에게 따끔하게 지금 이 그 권한대행으로서의 이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권한을 예. 행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공수처에 대한 저 3조 3항을 갖다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최 대행에게 공수처법 위반하라고 하는 공수처법 위반 교사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게 될 경우에는 최 대행이 공수처법 위반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법 위반을 시켰다 이 법 혐의 위반을 말씀하시죠? 교사하는 것이죠. 미수의 예. 교사인 것이고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교사하는 것은 결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지금 그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들이 형사 처벌받을 수 있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도대체 민주당이 어디로 가는지 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합니까? 저는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어 뭐 동사를 김진욱 대변인 보세요. 말씀도 두 번 들었고 최진영 변호사는 또 이걸 교사죄라고 말씀하시니까 두 분 말씀을 공이 두 번씩 들어서 저희가 아직 남은 주제가 많아서요.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